한국에서도 논란이지만 미국에서도 현재 논란인 문제가 있는데요. 윤석열의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전에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바로 수십 년간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지내며 검찰총장까지 지낸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조상준 기획조정실장, 금융감독원장, 인사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 부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찰 출신이 무려 15명인데요. 이건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인사 조치입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월성 1호기 조작 의혹을 같이 수사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함께 수사를 해본 적이 있는 검찰들입니다. 일종의 동료인 셈이죠. 이게 지금 어떤 위안점을 시사하고 있나? 바로 정치가 아닌 검찰 시절의 법으로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검찰들의 내로남불, 정관예우는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는 관대하게, 적들에게는 가차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수사만 봐도 아무리 수사를 해도 제대로 나온 게 있나요? 하지만 먼지 한 톨이라도 털어 적군이며 바로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치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정치 경험 제로에 검찰 출신이라 그런가 너무나 엘리트주의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검찰은 엘리트 집단이며 검찰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는 출마 선언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세우겠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나라 운영한다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검찰 출신들의 내부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들은 철저하게 상명하복 조직이기에 자유로운 토론이 아닌 윤석열의 독재로 뭐든지 선택된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왕이라서 아니면 그만인데요.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는 검찰 출신 애들이 더더욱 쓴소리를 못할 겁니다. 상명하복 조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남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집단에서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도 이거 투표가 뭐 잘못됐나 보네 라고 생각하거나 너희들이 뭘 알겠냐? 내가 알아서 잘할게.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이 사고를 쳤을 때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한 적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런 엘리트주의 성향이기에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다 맞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검찰 출신들의 인사들로 대거 둘러싸여 자유롭게 의견도 못 내고 1인 윤석열 독재 정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기에 종교 쪽이나 젊은 세대들이 탄핵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나 잘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텐데 윤석열의 수식어를 알고 계신가요? 역대 비호감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대중들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 산다는 소리죠. 뭐 말로는 코로나 피해 구제해주겠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없앴고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감세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 모르는 국민이 없겠죠. 부동산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말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명박 시절을 연상케 하는 언론 통제인데요. 정부, 대통령이라는 권력기관을 앞세워 언론 및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시작한 일인데요. 취임한 지 한 달째 되지 않았을 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영희 건익위원장을 콕 찍어 너희들은 국무회의 들어올 필요 없다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전임 문재인 때 뽑은 기관장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갑자기 특별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간 이잡듯이 다 감사하더니 현 정부를 따르는 TV조선이 갑자기 단독 부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원들 보고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줘라고 개입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4차례 3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이잡듯이 하면 먼지 안 나오는 기업이 없길 마련입니다. 결국 심사위원장 등 몇 명이 구속되고 방통위 조직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격인 한상혁마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마무리 시켜버립니다. 이게 전 검찰청장 윤석열의 독재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를 박살내버리는 거 말이죠. 검찰은 수십 년 동안 했으니 다양한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정말 이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언제부터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자기 싫은 소리 했다고 법으로 감옥을 보냅니까?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미국 순방 때 유명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아실 겁니다. 뭐 휘날리며라고 변명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YTN 지분을 매각해 민영환 추징하는 것도 자기 입맛에 맞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면서 보수단체 예산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신가요? 팩트체크 예산이라면서 보수단체에 지원하는 게 이게 자기가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1년 차인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짓입니다. 이렇게 자기적 권위를 갖추는 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언론은 그저 권력 장악의 도구로 보고 있는 현실이죠. 이게 바로 이명박 시절 언론 때랑 비슷한 게 맞는데요. 이명박 시절 일종의 방송 장악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국정원한테 지시하여 공영방송 언론사들의 정치 성향, 인사 동향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인사 개입을 하였는데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방송국 간부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게 한 후 빠르게 사표를 수리하고 핵심 경영진을 교체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 본사 언론뿐 아니라 지방까지도 관리 및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신기하게 우파 쪽이 정권을 잡으면 뉴스에 대통령 욕하는 목소리가 많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이재명 윤석열 투표수만 보면 거의 반반으로 우리나라 진영이 반반인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한쪽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문화예술계마저 블랙리스트에서 잡고 있었죠. 아마 윤석열 또한 언론을 장악한 뒤 예술인, 문화인 등마저 통제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문화 또한 자기 입맛에 맞춰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자유라는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번 김남국 코인 사건을 대부분 들었을 겁니다. 코인 최고 금액일 때를 말하며 뭐 50억이다 이런 소리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하게 주변 사람들처럼 코인을 한 거였으며 수익 또한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자기는 계속 주장했지만 언론은 뭡니까? 50억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져와 만약 이때 팔았으면 무려 50억이었다. 실제로 그때는 팔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김남국은 고소 고발할 준비도 하고 국민의힘도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안 되는 걸 알기에 계속해서 언론과 검찰을 활용해 협박을 한 거죠. 하지만 고소 고발할 경우 자기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빼려고 했지만 대중들이 언론에 먹혀 비판을 하기에 결국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지요. 김남국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주변에 코인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소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대량으로 읽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법적으로 처벌시킬 거다 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50억이란 돈은 벌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언론의 중요성입니다. 자극적인 타이틀로 현혹하여 사람들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이렇게 먹히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깨우쳐가며 이렇게 가면 나라가 진짜 망조가 되겠다 싶어서 매주 서울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있기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정부들은 지금 자기끼리 얼마나 해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언론을 막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음 정권이 잡으면 엄청나게 해먹었다는 게 밝혀지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면서 말이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당하기 전까지 모르고 산다는 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제작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검객이었습니다.